벼락부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매체에서 이와 반대 개념인 벼락거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죠? 하우스푸어, 영끌, 패닉바잉 등과 같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유행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벼락거지라는 말도 최근의 경제적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런 혜택에 동승하지 못한 이들의 소외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착실히 돈을 모아온 직장인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득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보면 자산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타났습니다. 벼락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부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그리고 다른 자산시장도 미친 듯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외부의 힘만이 문제였을까요? 자신 내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들은 왜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원래 돈은 현금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새우깡이나 자장면 가격은 몇 배가 되었는데 현금만 모아둔다고 해서 그 돈이 저절로 몇 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3억 하던 집이 6억이 되었다면 2배가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2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뿐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빨리 이해하고 이해했다면 자산가치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나의 자산을 뒤처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들리실 수도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설을 들이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올라서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미뤘거나 사지 않은 것은 모두 본인 선택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을 그대로 은행 예적금 통장에만 넣어두면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개인 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는 높지 않은 가점을 가지고 로또 청약만 노리고 있고 정부의 공급 대책 효과를 기다리기만 하며 집값이 하락하기만을 하염없이 바라는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집은 가능한 빨리 소유했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며 매수, 매도, 전세, 월세 중의 하나의 포지션에 늘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 방향이나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재테크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은행에 현금만 모아두었다면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소액으로 부동산 매수나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차이는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다주택자들을 비난만 하고 계신가요? 그럴 시간에 차곡차곡 부동산 관련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어디에 투자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야 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유동성 시장에서 자산을 불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유동성을 작게나마 공급하고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상승 랠리가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매수할 수 있는 조정 구간이 올 것이고 그때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과 공부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또는 주식으로 수익을 맛본 사람들은 분명 공부를 했는 사람이거나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먹을거리가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말 늦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재테크, 금융, 부동산 등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산이 형성된 후 이 자산이 커지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나 월급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지만 자산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런 구조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미국, 유럽 등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각국 정부에서 푼돈으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재정적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여 시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졌다는 것은 돈과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돈과 시간이 돌아가면 다른 누군가는 돈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부동산에서 5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 금액의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의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매월 근로소득의 4분의 1을 임대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힘들게 출근해서 번 돈과 하루 열심히 일한 시간의 4분의 1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일부를 희생하는 셈입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전세금을 마련해주면 그 소유자에게 무이자로 투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 돈을 레버리지해서 남의 자산을 불려주고 있는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저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려는 목표를 가지고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각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누군가는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잃으면 누군가는 얻는 것이 현실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려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많은 부동산 규제와 임대차법 등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보셨죠?
임대인들은 부동산 규제를 하면 세입자의 돈과 시간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자기 주거 공간은 소유해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임차인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노동만 신성한 것이고 자본 이득을 쫓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치부하면 곤란합니다. 근로소득은 소중한 돈이고 부동산이 올라 버는 돈은 비속한 돈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학습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벼락거지라는 타이틀을 줄 뿐입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세상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기본 수준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는 알면 알수록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로 각국의 정부들은 금리 인하와 현금 살포를 하였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돌아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동이었습니다. 현금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팽창하는 시기는 부동산, 주식 등의 다른 자산이 아닌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도둑이 내 재산을 매일 가져가 주도록 허락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 당연한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남들을 위한 노동과 시간을 바쳐야만 합니다. 부동산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해도 하락을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함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벼락거지는 되지 않도록 합시다. 부동산이 싫다면 부동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재테크라도 공부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들고 있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변화하기를 바라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